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낭트와 브레스트입니다. 낭트는 홈에서 4경기 연속 무승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적으로 완전한 우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스 사이먼의 퍼포먼스가 살아나면서 측면 돌파력이 강해졌고 상대의 측면 수비 공백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골문은 로페스가 지킬 예정이며 수비진은 아미앙, 카스텔레토, 사이두 소우, 코자 조합이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진의 조직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사이먼, 아블린, 모하메드 조합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이먼의 최근 폼이 좋은데 상대 브레스트의 측면 수비가 붕괴된 상황에서 강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레스트는 최근 경기력이 심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전 2대5 대패, 레알 마드리드전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특히 왼쪽 풀백 로코와 아마비의 부재로 인해 측면 수비가 약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라인업은 4-3-3 포메이션이 유력합니다. 골문은 비조가 지키며 수비진은 조급에, 샤르도네, 은디아예, 라라 조합이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왼쪽 풀백 조급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측면 수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아조르케, 시마, 델카스티오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좋지 않고 중원에서의 패스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낭트의 수비가 불안한 점을 노릴 수 있지만 현재의 브레스트 공격력이 그걸 해결할 수준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낭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낭트는 홈에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브레스트의 측면 수비 붕괴가 변수이며 사이먼의 돌파가 경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낭트의 공격도 꾸준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초반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낭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득점력이 폭발적이지 않아 한 골 차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AS 모나코입니다. 파생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브레스트전에서도 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승리했습니다. 바르콜라와 크바라츠헬리아의 활약이 돋보이며 공격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라인업은 4-3-3 포메이션이 유력합니다. 덴벨레의 돌파 능력이 최근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으며 바르콜라의 득점 감각도 상승세입니다. AS 모나코는 공격과 수비에서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큽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로건과 일레니케나가 결장하면서 최전방의 결정력이 떨어졌고 주전 센터백 신고와 태제의 부재도 치명적입니다.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골 결정력이 낮고 측면 압박이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상대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진을 뚫을 만한 강력한 옵션이 부족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리 생제르맹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나코는 공격진과 수비진의 공백이 크며 파리 생제르맹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득점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 2골 이상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넨과 브레멘입니다. 미넨은 최근 공식 5경기 전승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슬로반 등을 연달아 제압하며 공격력이 절정에 오른 상태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4대3 승리를 거두며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을 보이긴 했지만 해리 케인의 연속 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이 유력하며 골문은 노이어가 지킵니다. 수비진은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레이루 조합이 나설 전망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게레이루의 빌드업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해리 케인, 무시알라, 코망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시알라의 최근 폼이 절정이며 중원에서 올리세까지 가세하면서 전방 압박과 탈압박에서 강점을 보일 전망입니다. 브레멘은 수비진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주력 수비수 4명이 결장하면서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끊임없이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가 허약해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인업은 3-5-2 포메이션이 유력하며 골문은 채터러가 지킬 예정입니다. 벨코비치, 피퍼, 쿤 조합이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조직력 난조로 인해 해리 케인 같은 피지컬 스트라이커를 막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두쿠시, 은진마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드필드진에서 압박을 뚫어낼 자원이 부족하고 중원 장악력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이에른 뮌헨 승리가 유력합니다. 브레멘은 수비진 붕괴로 인해 버티기 힘든 상황이며 해리 케인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코너킥과 크로스 상황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뮌헨이 3골 이상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완승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코모와 유벤투스입니다. 코모는 홈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볼로냐전에서도 점유율과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력 부족과 상대 압박 탈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전 센터백 캄프, 살라, 모레노 등이 결장하면서 수비진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4-2-3-1 시스템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며 골문은 부테즈가 지킬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엔겔하르트, 골다니가, 도세나, 발레 조합이 유력하지만 경험 부족과 측면 수비 취약점이 문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쿠트로네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최근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었으나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이 선에서 스트레페차, 니코 파즈, 디아오가 지원할 예정이며 상대 수비진의 약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수비진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브레머, 캄비아소, 칼루루, 카발이 모두 결장하며 측면과 중앙 수비의 공백이 큽니다. 가티, 베이가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호흡이 맞지 않아 실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로카텔리, 맥케니, 쿤메이너스 조합이 볼 운반과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핵심 라인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콜로 무아니, 니콜라스 곤잘레스, 일디즈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무아니의 득점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이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벤투스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코모 역시 결정력 문제만 해결된다면 득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벤투스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라요와 바야돌리드입니다. 라요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레가네스전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중앙 수비진은 레전, 무민 조합이 최근 3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며 탄탄한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골문은 바탈라가 지킵니다. 상대 바야돌리드의 공격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무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이시, 가르시아, 카멜로 조합이 핵심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이들의 연계 플레이가 주요 득점 루트가 되었으며 특히 카멜로의 플레이가 라요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수비진 붕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력 센터백 쾌메르트와 웨즈카차르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직전 비아레알전에서도 수비 균열이 확연히 드러나며 상대 공격진에게 많은 공간을 내줬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측면 자원 라울 모로가 결장하며 화력이 약해졌습니다. 라요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감안하면 득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요 바이카노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라요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바야돌리드는 수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바야돌리드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며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와 레스터시티입니다. 맨유는 직전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0-2로 패하며 연승 흐름이 끊겼지만 이전까지 유로파리그 포함 4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였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에서는 부상 변수가 큽니다. 중원에서는 에릭센, 콜리어가 나설 가능성이 높고 공격진은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알로, 호일룬 조합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영입한 패트릭 도르구와 아이든 헤이븐의 데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호일룬이 직전 경기에서 침묵했지만 유로파리그 포함 최근 5경기 4골을 기록하며 결정력은 안정적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원 조율 능력이 여전히 핵심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직전 에버턴전에서 0대4로 대패하며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시즌 초반 기대와 달리 강등권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윌프레드 은디디의 결장 가능성이 크며 백업 수비수 페레이라와 주력 윙어 파타우도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바디가 여전히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결정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측면에서 마비디디와 엘칸누스의 돌파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스터시티는 수비 불안과 공격진 부진이 겹치며 메뉴 원정에서 승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메뉴 역시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아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진의 결정력과 홈 이점을 고려하면 메뉴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메뉴 역시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한 골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메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